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사회적 고립, 또 스트레스, 불안, 활동량이 적고 낮에 햇빛을 적게 쬐고 밤에 잠을 못 자는 현상을 코로나 쏨니아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용어고 새로운 질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계속 잠을 못 자야 될까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잠을 그러면 어떻게 자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거는 우리 뇌 정중앙에 있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시상하부라고 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에서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해줘요. 이게 망가지면 우리는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먹고 자는 것처럼 24시간의 수면 주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밤과 낮이 생기는데 햇빛에서 빛이 눈에 노출되면 이 빛이 뇌로 전달되고 생체 시계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즉 낮이 밝아지고 강한 빛이 눈을 통해서 전달되면 생체 시계가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게 되니까 이 생체 시계는 우리 뇌의 각성중추,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부위를 굉장히 활성화시킴으로써 사람이 깨어있고 잠자지 않도록 하면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각성이 일어나면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어져서 신체의 활동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생체 시계가 켜졌을 때는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생성을 억제하게 시켜서 잠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체온도 낮에는 높아지고 생체 시계가 꺼지는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24시간 단위로 여러 가지 리듬의 변화가 생기는 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고 이거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생체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낮에 쬐는 빛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낮에 햇빛이 많이 쬐고 또 밤에 햇빛이 없어지게 되면 생체 시계가 켜지고 꺼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햇빛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신체적인 활동에서도 생체 시계가 조절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생체 시계가 그 시간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면 자기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되고 자고 깨는 리듬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도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로 가고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사회적 활동, 또 학교 가서 열심히 낮에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업무를 하고 회의를 갖는 사회적인 활동이 또 우리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거나 약속을 갖는 것도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쬐고 낮에 쬐는 것 이외에도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들이 자고 깨는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낮에 햇빛을 많이 쬐고 낮에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유지하게 되면 생체 시계는 계속 활성화되면서 뇌를 깨어있게 되고요. 밤에 햇빛이 지게 되고 자기의 활동을 줄이게 되면 생체 시계는 다시 꺼지게 되고 꺼지게 됨으로써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자게 되는 겁니다. 밤이 되더라도 열심히 우리가 활동하고 또 스마트폰 보고 뭔가 격정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생체 시계는 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는 밤에는 특히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활동량을 줄이시고 강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진정하시고 또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밝은 빛에 노출을 줄여야지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이런 생체 시계에 의해서만이 자는 것들이 아니라 낮에 피곤한 정도, 즉 수면의 욕구에서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신 대로 이 S라고 하는 것은 수면의 욕구를 말합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수면의 욕구가 제로가 돼요. 핸드폰으로 비유를 하면 핸드폰이 완충이 돼서 100%의 충전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이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또 전화도 하고 인터넷을 보면
핸드폰의 배터리가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계는 거꾸로 수면의 욕구가 제로에서 낮에 시간이 지나고 움직임에 따라 수면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시계는 C로 표현하여 있는데요. 이 커브가 만들어지는데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굉장히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생체 시계가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면의 욕구 S와 그 일주기 리듬 C 간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 잠이 오는 겁니다. 잘 자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낮잠을 자서 수면 욕구가 낮고 생체 시계가 밤이라고 하더라도 못 자는 거죠. 또 생체 시계가 밤인데도 수면 욕구가 하나도 없다면 또 못 자는 겁니다. 거꾸로 잠의 욕구가 너무너무 높은데 생체 시계는 아주 활발하고 점심시간처럼 아주 왕성한 활동을 벌인다면 또 못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의 욕구를 극대화를 시키면서 생체 시계는 꺼지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운동만 많이 잘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체 시계 리듬, 작업 깨는 리듬을 잘 측정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생체 시계가 자는 시간이 됐을 때 몸의 피로도를 최고조로 높여야지만이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의 욕구를 높일 수 있을까요? 낮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잠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만약에 8시에 일어난다면 6시에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잠의 욕구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낮잠을 안 자야 됩니다. 낮잠을 자면 잠의 욕구가 확 떨어지게 돼요. 중간에 충전을 50% 됐는데 다시 충전을 시킨 겁니다. 다시 100%가 된 거죠. 방전을 시키도록 0%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은 안 자야 되고 카페인도 잠의 욕구를 줄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의 욕구는 수면 조절 중추 장치가 있는 생체 시계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여서 생기게 됩니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 ATP가 분해가 되면 ADP가 되고 다시 분해가 되면 나오는 물질이 아데노신인데요. 이런 에너지 물질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아데노신이 수면 조절 중추 장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수면 욕구가 늘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생성을 막아버려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데노신은 수용체에 붙게 되는데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도 붙지 않으니까 졸음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잠의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카페인은 언제 먹어야 될까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간 뒤에 간으로 대사돼서 배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들어가서 반으로 주는데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12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의 영향을 없이 내가 잠을 잘 자려면 최소한 자기 12시간 전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점심시간 전에 오전에 먹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오후가 될수록 또 늦은 시간에 먹을수록 잠의 욕구가 방해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꼭 말합니다. 저는 저녁에 먹어도 커피를 많이 먹어서도 잠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이런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술을 마셔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쉽게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세서 2병, 3병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술을 해독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가 되는데 그거를 변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술에 쉽게 취하는 거죠. 또 그 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해독이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술에 안 취하는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죠.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카페인에 대한 대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만큼 카페인이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피곤한 겁니다. 평소에 잠을 적게 자고 낮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졸음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이 쌓이는데 카페인이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만큼 피곤한 거죠. 어떤 분은 잠을 4시간, 5시간 자도 나는 낮에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 없다고 하죠. 커피를 4잔, 5시간 마시고 막 뛰어다니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몸을 혹사하면서 깨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기 리듬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은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리듬이라고 말씀드렸고 햇빛에 의해서 또 낮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기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도요, 일어나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7시건 8시건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또 주무시는 시간들도 피곤함에 따라, 몸에 피곤하고 안 피곤함에 따라 잠자는 시간을 늦게 가고 일찍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에 자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없다면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우리 몸이 식사 때문에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쬐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한겨울에 햇빛이 7시 후반에 8시에 해가 뜨게 되는 경우는 햇빛에 노출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대신에 집에 있는 불을 켜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또 식사 후에 오전 9시나 10시, 오후 서너 시 정도에 햇빛을 한 30분 정도 쬐는 것들은 생체 시계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내가 움직이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또 공부하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업무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요, 한두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나 전자장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전자장비에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청색파, 푸른 불빛이 나옵니다. 이런 푸른 불빛은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LED 조명이나 OLED 조명과 같은 전자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파장인데요. 이게 밝기 때문에 사용되지만 이 블루라이트는 낮에 햇빛 쬐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3000룩스 정도의 빛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0룩스만 넘게 빛을 쬐도 뇌는 깨어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마트 장비에서 나오는 빛을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차단하시고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TV 정도 보는 것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형성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자는 수면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에 리듬이 깨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한테 해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것들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수면 규칙을 잘 지킨다면 생각보다도 잠을 잘 자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밤도 숙면 취하시고 꿀잠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